무단 취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증거 있어? 정중한 여자 소방관 말에 킥킥거리던 남자들은 보란 듯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리고는 두어 번 깊게 담배를 빨아들이던 건달은 여자를 향해 담배를 던지듯 튕겼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낙엽 위에 담배꽁초를 잡아 불을 껐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조폭의 손목을 붙잡았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어요. 건달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웅복리는 소나무 향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산과 숲에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항상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 고요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서윤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서윤은 산림청 소속 산불 특수진압대에서 일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조금 특별했어요. 707특임단 출신의 여군이었던 그녀는 이제 산속을 누비며 불씨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서윤 씨, 오늘도 산 정찰 나가요? 동료 소방관 정승철이 아침 교대 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의 진가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네,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봄이라 건조한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서윤은 무전기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묵직한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그녀에게 산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체였습니다. 웅복리 사람들은 이서윤을 산불의 파수꾼이라 불렀어요.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이서윤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산길에 익숙했고 그 누구보다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서윤은 평소처럼 산 입구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봄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산이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켰지만 간혹 산불의 위험성을 모르는 이들도 있었죠. 그때였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산 입구에 거칠게 주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나무 숲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의 행동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캠핑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서윤이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비웃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갈 건데 뭐가 문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서윤은 그들이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 거친 언행,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까지 그들은 분명 이 지역 조폭 일당이었어요. 이서윤이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그들 중 한 명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차도훈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몇 모금 담배를 빨더니 무심히 꽁초를 땅에 던졌어요. 이서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긴 누군가 목숨 바친 자리예요. 껌이나 꽁초 절대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차도훈은 이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에서 소방관이 뭘 한다고? 우리한테 훈계할 자격 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일당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서윤은 담배꽁초를 주워 조심스럽게 소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꽁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산이었고 그 산에 깃든 모든 생명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여군이니 소방이니 티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차도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이서윤을 향해 불쾌한 시선을 보냈죠. 그들 중 한 명은 일부러 술병을 바닥에 쓰러뜨리며 도발했어요. 이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즉시 대응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산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불 피우는 건 안 됩니다.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요. 이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전기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조폭들은 그녀를 더 조롱하려 했지만 이서윤은 이미 뒤돌아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조심스럽게 감시를 시작한 것이었죠. 정승철이 무전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서윤 씨, 상황 어때요? 아까 신고받은 검은 승합차 무리가 문제 일으키나요? 이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변 감시 강화해 주세요. 그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제대로 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 쌍안경으로 조폭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서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부주의한 사람들, 이 모든 조건은 산불의 완벽한 레시피였죠.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산을 떠났지만 그 조폭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서윤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선배,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정승철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감시초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선배님이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정승철의 질문에 이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화가 안 났겠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먼 산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이다. 두 사람은 즉시 장비를 챙겨 달려나갔습니다. 이서윤의 예감이 적중했어요. 조폭들이 있던 자리 근처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마른 낙엽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서윤은 순식간에 진화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 불은 빠르게 번졌어요. 정승철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불이 번지는 방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위험해요. 지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정승철의 외침에도 이서윤은 이미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과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예전 707특임단에서 배운 생존기술과 산림청에서 연마한 진화기술이 하나가 되어 그녀의 몸을 움직였죠. 불은 삽시간에 번졌지만 이서윤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과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소화기를 손에 쥐고 때로는 재킷을 벗어 불을 두드리며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빛났죠. 1시간의 사투 끝에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산불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이서윤은 지친 몸을 나무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배님. 정승철이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승철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서윤의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이서윤은 조용히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위령비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그녀는 위령비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위령비를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마음속에는 새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건조한 봄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났던 날, 그녀는 후배 소방관 정다희와 함께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선배님, 저쪽에 등산객이 갇혀 있어요. 당시 정다희의 외침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다희는 망설임 없이 이서윤을 밀어냈죠. 선배님, 저 대신 꼭 이 사람들 지켜주세요. 이것이 정다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윤은 산림청 소방관으로 전직해 산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이 산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정다희의 영혼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위령비 앞에서 묵념을 마친 이서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며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진압 작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던 중 그녀는 조폭들이 떠난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씨는 진압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했어요. 빈 술병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키는 산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근무지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어요. 정승철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로 답했어요. 고마워요. 정승철 씨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 입구에 어제 그 검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보입니다. 이서윤과 정승철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정말로 어제의 그 조폭 일당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짐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무단 취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정승철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정승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러나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경찰보다 산불을 막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또 누가 희생당할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서윤은 천천히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도우는 그녀를 보자 비웃듯 웃었죠. 어제 그 아줌마다 오늘도 훈계하러 왔어? 그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무단 취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차도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무시하듯 손을 휘저었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증거 있어? 이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었어요. 그 위치에 CCTV는 없었지만 그들을 물러서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도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강경한 태도로 돌아왔죠.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여기서 놀다 갈 거니까. 이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폭 중 가장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는 일부러 이서윤을 도발하듯 그녀 앞에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뭘 그렇게 째려봐? 불이 무서워?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서윤의 발 앞으로 담배를 툭 튕겼습니다. 아직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가 마른 낙엽 위에 떨어졌어요. 작은 불씨가 금세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연마한 반사신경이 발동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낙엽 위에 담배꽁초를 잡아 불을 껐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조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어요.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폭의 손목을 특유의 제압 기술로 비틀었어요. 조폭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이서윤은 그가 소리를 지를 만큼 강하게 비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만요. 이봐. 뭐 하는 거야? 다른 조폭들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서윤은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그 조폭의 손목을 잡은 채 왼손은 주먹을 쥐어 그의 턱 바로 앞에 가져갔어요. 그녀의 주먹은 그의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이 주먹이 담배꽁초처럼 당신을 짓눌러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이서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특임단에서 수천 번 연습한 격투기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조폭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그를 놓아주었어요. 차도훈과 다른 조폭들도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서윤이 이렇게 빠르고 강한 줄 몰랐던 것이었죠. 이 아줌마 뭐야 한 조폭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취사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산불의 위험이 있어요. 이서윤은 조폭들의 취사도구 근처로 다가가 불씨를 사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적어도 그녀는 불씨만큼은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차도훈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서윤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임무는 산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 저도 여기 있을 겁니다. 조폭들은 이서윤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도발하지는 않았어요.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기술이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무전기를 조정하며 그들의 행동을 감시했죠. 한 조폭이 조심스럽게 이서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들 떨던데 이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 산에서 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불이 무서운 줄 아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꽃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그들의 위협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계속해서 그들 주변을 정리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산불을 일으킨다면 또 다른 희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윤은 그들의 본거지 근처에서 불씨를 사전 제거하며 그들의 도발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산에 대한 무시와 함께 정다희를 생각나게 하는 위령비 근처까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승철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서윤 씨, 저 사람들 위험해 보여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멀리 산봉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그들이 더 이상 산불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확고했지만 정승철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이서윤은 동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이서윤은 야간 감시 초소에서 조폭들의 동태를 살폈어요. 그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는 곳에서
그들의 취사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죠.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조폭들이 있는 구역 근처에서 불이 났어요. 이서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정말 작은 불길이 보였어요. 그녀는 순간 망설임 없이 장비를 챙겨 달려나갔습니다. 정승철과 마을 주민 몇 명도 곧 합류했어요. 이쪽이에요. 취사 도중 불이 번졌나 봐요. 정승철이 가리킨 곳으로 달려가니 조폭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서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승철 씨, 북쪽으로 방화선 만들어요. 주민분들은 물을 나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지시에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서윤은 앞장서서 불길이 가장 거센 곳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차도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서윤은 그의 말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불을 끄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맨몸으로 불길에 맞서며 진화 작업을 이어갔죠. 불길이 점점 커지자 조폭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주민들이 막아섰어요. 이서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봐야 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 한 그루가 불에 타며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은 바로 차도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달려갔죠. 비켜요. 이서윤이 차도훈을 밀어내는 순간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서윤의 팔이 불똥에 그을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참았어요. 차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서윤은 대답 대신 다시 진화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생명이 소중했어요. 비록 그가 조폭이라 해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의 사투 끝에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이서윤은 지친 몸을 나무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차도훈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고마바니, 그냥 내가 알아서 피할 수 있었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차도훈의 동료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야, 우리 보스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소방복 벗겨버릴까? 그가 이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다운 움직임이었죠. 그 조폭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질렀어요. 산에서 뭐하냐던 그 입, 이젠 땅에 묻어줄까? 이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조폭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차도훈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차도훈의 말에 조폭들은 불만스럽게 물러섰습니다. 이서윤도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그녀는 조폭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에 올 때 규칙을 지키세요. 아니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서윤의 말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차도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갈게. 조폭들은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승철과 마을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서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서윤 씨, 정승철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산을 바라보았어요. 불은 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웅복리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어제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어요. 이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팔에 남은 화상 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서윤 씨, 정말 괜찮아요? 그 화상 심각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승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묻어났어요. 이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707특임단에서는 이보다 더한 훈련도 버텼는걸요.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정승철은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결연함을 놓치지 않았죠. 이서윤은 항상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자신에게 부과한 사명이었어요. 진통제 하나를 삼키며 이서윤은 오늘의 살림 순찰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려 펜을 떨어뜨리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불길이 치솟는 악몽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정다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오전 지역 뉴스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불 위험막은 산림청 여성 소방관의 활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자세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조용히 보도했습니다. 정승철이 흥분한 얼굴로 신문을 들고 왔어요. 서윤 씨, 이거 봤어요? 선배님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대단하다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서윤은 신문을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런 기사 필요 없는데. 그녀는 명예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임무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뿌듯함이 일었습니다. 정다희가 이 기사를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웅복리 주민들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산림청 사무소를 찾아와 이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커다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온 노인,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는 아주머니, 그리고 수줍은 눈빛으로 그림을 건네는 아이까지.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서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또 큰 산불이 났을 거예요. 우리 마을은 3년 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주름진 얼굴의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서윤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주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혼자 했다면 절대 불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주민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이서윤이 웅복리에 온 지 3년, 그녀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서윤이 혼자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자 한 노인이 사무소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새해 전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마을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윤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이서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습니다. 김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산과 함께한 나무의 온기 같았습니다. 그때 내 집은 탔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80이 넘도록 살면서 당신같이 용감한 사람은 처음 봤어. 노인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서윤도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이서윤은 노인의 거친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아버지의 새 집도 이 마을도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랜 부적이었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부적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이야. 내 아버지가 독립군으로 싸울 때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거 갖고 있으면 불은 내 앞에서 물러갈 거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두 손으로 부적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처럼 소중히 간직할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무소를 떠났어요. 이서윤은 한동안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적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가슴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서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햇살이 스며드는 푸른 숲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정다희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서윤은 매일 정다희의 위령비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위령비 앞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부적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다희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제 또 산불이 날 뻔했어.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뛰어들었어. 하지만 다행히 막았어. 내가 지켜달라고 한 이 산과 사람들 내가 계속 지킬게.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서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조용히 쏟아냈어요. 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정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잘하고 있어요. 이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녀가 내려오는 길에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고운 한복 차림의 여인 정다희의 어머니였어요. 이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희의 어머니는 이서윤을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수많은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다희의 어머니는 새해 동안 이 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이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정다희를 구하지 못한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다희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이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꽃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또 산불을 막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희가 지켜달란 부탁 지켜주셨네요. 그 아이가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 선배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서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다이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서윤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새해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정다희의 어머니는 이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정다희의 향기가 났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다희는 선택했어요. 당신을 밀어낸 것도,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도 모두 다희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산의 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사람, 정다희가 있었습니다. 다희가 늘 당신을 존경했어요. 우리 선배님은 정말 멋있다고 자랑했었죠. 불 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배님이라고. 정다희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이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희는 제가 존경하는 후배였습니다.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소방관이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다희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다희는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계속 이 산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서윤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어요. 정다희의 어머니는 이서윤에게 작은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이건 다희의 사진들이에요. 당신도 한 장 가지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이서윤은 감사히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다희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소방관이 되기까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서윤과 정다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훈련을 마친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땀에 젖고 그을음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이서윤은 정다희의 어머니를 마을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다희의 어머니는 이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다희처럼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내 딸 같은 존재예요. 이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다희의 뜻대로 이 산과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서윤은 정다희의 어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그녀는 이 산과 마을을 지킬 것이라고, 그것이 정다희에게 바치는 그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다희의 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더 이상 홀로 짊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죠. 서윤 씨, 이번 주말에 웅복리 주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승철이 제안했습니다. 이서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건조한 시기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두 사람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의 눈빛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이서윤이 산 순찰을 돌던 중 익숙한 검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차도은과 그의 일당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나무 숲 깊숙한 곳에 텐트를 치고
불법 취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서윤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이곳은 취사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도우는 그녀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또 당신이군. 우리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번엔 불 조심할 테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불이 났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이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차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야, 그냥 내버려둬. 우리 사업 좀 의논하게 한 조폭이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그들이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가방들이 보였죠. 이서윤은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승철 씨, 남쪽 소나무 숲에 지난번 그 일당이 다시 왔어요. 상황 주시 부탁드립니다. 무전 소리를 들은 조폭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도훈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요? 우리 신고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 임무는 산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불법 취사를 하면 제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차도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조폭들은 천천히 이서윤을 둘러쌌습니다. 이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해요. 이서윤의 말에 조폭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한테 법 같은 건 통하지 않아.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취사도구 근처에 불씨가 번졌습니다. 작은 불꽃이 마른 낙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어요. 이서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이서윤의 외침에 조폭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진화 장비를 꺼내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강해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모두 비켜요. 위험해요. 이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조폭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어요. 이서윤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승철 씨, 남쪽 소나무 숲에 화재 발생. 즉시 지원 바랍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자 조폭들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과 춤을 추듯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이어갔어요. 707특 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불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조폭이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저 방향으로 가세요. 물을 이용해 불을 막아야 합니다. 조폭들은 이서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차도훈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공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습니다. 정승철과 마을 주민 몇 명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진화 작업에 합류했어요. 서윤 씨 괜찮아요? 정승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은 그 으름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괜찮아요. 이쪽을 도와주세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불과 싸웠습니다. 이서윤은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구역에서 불을 막았어요. 그녀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그녀의 모습에 감화되어 진화 작업을 도왔어요. 1시간의 사투 끝에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헉헉거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이서윤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주민들과 정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폭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차도훈이 천천히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당신 대단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차도훈의 동료 중 한 명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는 이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 소방복 벗겨버릴까?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그의 위협적인 행동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다운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죠. 순식간에 이서윤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결과는 강력했어요. 조폭은 순식간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산에서 뭐 하냐던 그 입, 이젠 땅에 묻어줄까? 이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른 조폭들도 움직이려 했지만 차도훈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차도훈의 말에. 조폭들은 불만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이서윤도 천천히 자세를 풀었어요. 그녀는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산에서 내려가세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의 말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조폭들은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차도훈은 마지막으로 이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의 말에 이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그녀는 다시 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폭들은 이미 이서윤에게 제압당한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이서윤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하셨어요? 이서윤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불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죠.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산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정승철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렸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왜 707특임단 출신인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다희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불 위험막은 산림청 여성 소방관의 활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비록 큰 지면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이서윤의 용기와 헌신을 조용히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 씨, 신문에 났어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정승철이 웃으며 신문을 건넸습니다. 이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뿌듯함이 일었어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정다희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운복리 마을회관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서윤과 정승철이 계획했던 산불 예방 교육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불 예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주민들은 모두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눈빛은 더욱 진지했어요. 그들은 새해 전 대형 산불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산불은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죠. 이서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산과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서윤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니 정말 든든합니다. 이서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이서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산 정찰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는 산의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어둑해진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시간, 정다희와의 만남, 그리고 그날의 비극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다희야, 오늘도 잘 지켰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는 정다희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산림청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기자였어요. 이서윤 소방관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산불 진압과 조폭 제압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승철의 설득으로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전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서윤은 인터뷰 내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녀의 과거와 707특임단 경력에 대해 계속 질문했어요. 특임단 출신이 왜 산림청 소방관이 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이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다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기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는 차분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이틀 후 그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서윤은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청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마음으로 마을회관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이서윤은 차분하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자 주민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이서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과 마을을 지키는 평범한 소방관일 뿐이었죠. 그날 밤 이서윤은 홀로 산을 오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정다희의 위령비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그녀는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희야, 내가 지켜달라고 한 이 산과 사람들 이제는 그들도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해 동안 혼자 짊어졌던 슬픔과 책임감이 이제는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웅복리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서윤 소방관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이서윤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내 집은 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사라져서 고마워요.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이 산이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인의 말에 이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날 오후 웅복리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서윤을 중심으로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의 끝무렵 정다희의 어머니가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다희가 지켜달란 부탁 이서윤 씨가 지켜주셨어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산과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이서윤의 약속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으로. 축제가 끝나고 이서윤은 정다희의 위령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홀로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약속이 되었으니까요. 다희야,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이 산을 지킬 거야. 달빛 아래 이서윤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이서윤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웅복리 주민들은 그녀를 그저 산림청 소방관이 아닌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오늘도 산순찰이에요? 등교길에 만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 산을 지켜야 하니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커서 서윤 씨처럼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산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불 조심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랍니다.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은 그런 작은 변화들이 기뻤어요. 사람들이 산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정다희의 희생도 더 큰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산림청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 이서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무소 앞에 검은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차도훈과 그의 일당이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차도훈이 혼자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과 달랐어요. 정장을 갖춰 입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윤 소방관님. 차도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이서윤은 놀랐어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차도훈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 모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차도훈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긴장을 풀었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산에 오실 때 규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차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기부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서윤은 봉투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산림청이나 산불 예방 단체에 직접 기부해 주세요. 차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문에 다치신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서윤의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 일의 일부니까요.
차도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서윤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윤은 정승철과 함께 새로운 산불 예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해요.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승철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 이서윤은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했지만 이제는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가 많이 달라졌네요.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정승철의 말에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 산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이서윤은 정다희의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정다희에게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다희야,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었어.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산과 사람들, 이제는 그들도 산을 지키려고 해.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편히 쉬어. 부드러운 바람이 이서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정다희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정다희의 희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몇 주 후 운봉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보호의 날이라는 이름의 마을 축제였어요. 이서윤과 정승철이 제안한 이 행사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산불 예방 포스터를 그렸고 어르신들은 산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가 함께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 정다희의 어머니가 작은 나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묘목이었어요. 이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우리 다희를 기억하는 나무로요. 모두가 함께 정다희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서윤은 첫 삽을 떴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심고 키우는 것.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함께 성장할 거예요. 더 나은 산림 보호자로, 더 나은 이웃으로요. 이서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심은 어린 소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심처럼요. 이제 시작이야. 이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다희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이서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별이 특별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다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다희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앞으로도 이 산과 사람들을 지킬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서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산의 파수꾼으로, 마을의 수호자로, 그리고 정다희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요. 그녀는 오늘도 산을 지킨다. 불씨가 되지 않으려, 또 누군가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이 이서윤의 삶이고 그녀가 선택한 길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결심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서윤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